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501번에 해당되는 관광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을 2017년 3월 2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은 230평입니다. 연면적 2623평이고요. 현재 매가 430억에 진행하는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운영은 현재 직영 중이시죠? 기본이고요. 최대 융자 23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170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죠. 따라서 자기 자본 200억으로서 본 관광 호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3억 5천만원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207개, 주차 충분하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2,228만 991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이죠.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역세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보시면 부대 시설이 이렇게 또 형성되어 있죠. 부대 시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보다 많은 정보는 공개는 못 드리고요.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물건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담이 많이 있냐면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본이 200억이 있다. 200억이 있는데 해당 물건처럼 매가 430억에 해당되는 호텔을 한 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아니면 200억을 이제 분산 투자하셔서 매가 예를 들면 230억 한 개 취득하시고요. 한 개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매가 200억 200억짜리 또 호텔을 한 개 취득하는 게 이게 유리하느냐, 이제 자기 자본을 이쪽에 100억 투자하시고 100억 투자하시고 하는 거죠. 어떤 게 모텔 황제님 더 유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질문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1번 투자와 2번 투자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번 투자는 200억을 매가 430억에 관광 호텔을 하나 취득하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 2번은 분산 투자해서 관광 호텔을 2개 취득하는 경우겠죠. 1번의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의 경우는 수익률이 2번보다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대신 보유 가치가 있죠. 보유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은 2번보다는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2번을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로 방향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경우 1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말이죠. 2번 같은 경우는 1번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1번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보유 가치는 말이죠. 보유 가치는 1번보다는 보유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론 시세 차익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번이 1번보다는 시세 차익을 상대적으로 적게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일단 투자 시점이 수익률은 시점이 빠르고요. 시세 차익은 시점이 상대적으로 느리죠. 시세 차익은 처분 시 도래했을 때 시세 차익인데요. 그럼 처분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처분 시점은 말이죠. 국가가 인정해주는 처분 시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처분 시점이 우리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모텔 황제는 최소한 보유 기간을 3년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 기간을 만 3년.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근거가 되는 거냐면요. 처분 시점. 보유 기간 만 3년 이상 이렇게 보는데요. 이 기간은 어디에서 이제 모텔 황제가 유출을 했냐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만 3년 이상 보유하시다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1번이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을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 3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는요. 뭔가 매수인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왜 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을 빨리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요. 과세 표준에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50% 세율을 적용하죠. 이거는 뭡니까? 1년 미만 보유자는요. 투기로 보는 거죠. 투자라는 개념을 안 보고 투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산 관리 모텔 황제가 또 자산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자산 관리 시점에서는요. 투자와 투기는 거의 같이 봅니다.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1년 미만 투자자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투자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 50% 세율을 적용하고요. 2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40% 양도 차익에 과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40% 세율을 적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7단계 누진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만 3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 줍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는 3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이렇게 시세 차익을 정확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1번을 투자할 것이냐, 2번을 투자하실 것이냐. 시점이 중요하죠.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시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
보유기간, 네, 보유기간을 모텔 황제가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고 이제 처분 시점이 도래하겠죠? 네, 처분 시점. 네, 그랬을 때 1번에 투자할 것이냐, 2번에 투자하실 것이냐, 수익률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보유기간 3년 동안 내가 투자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고 보았을 때 3년 동안 어떤 황금성, 유동성 리스크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그렇다면 처분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본인에게 악영향이 미칠 리가 없겠죠. 그러한 경우라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1번에 투자하면 더 유리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보유 기간 동안 황금성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에 좀 빠질 염려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투자 대비 회수를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의한 순수익을 높여야 우리가 수익률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률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2번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200억을 투자하시는 투자자 같은 경우 수익률과 시세 차익 첫 번째 요건을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보유 기간과 처분 시점을 비교 분석했을 때 황금성 리스크라든지 유동성 리스크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나서 1번을 투자하실 것이냐 2번을 투자하실 것이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지급액. 우리가 이제 융자를 230억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정하에 이자율은요 3.9%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8억 9,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고 1년에 한 달에 월 매출 3억 5천만 원 중에서 7,475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아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200억을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월 매출 3억 5천만 원 중에서요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높죠. 1억 6천만 원이고요.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요. 우리가 9.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6%.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융자를 230억에서 우리가 융자를 더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자 지급액은 더 발생이 되겠죠?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면은 매월 발생하는 순수익 기준이 현재는 1억 6천만 원인데 이자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순수익은 마진율은 그만큼 하락하겠죠. 그렇죠? 네, 마진율은 하락하는데 마진율이 하락하는 만큼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200억에서 더 융자를 받는 만큼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적용이 되니까 기대 수익률은 더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융자를 만약에 200억만 받는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230억인데
융자액이 하락하니까 이자율도 그만큼 또 하락하겠죠? 그럼 매달 부담하는 이자액도 우리가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은 현재 월 순수익이 1억 6천만 원에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순수익은 더 상승하겠죠? 순수익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진율은 높고 순수익은 상승하겠지만 자기 자본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자를 덜 받는 만큼 자기 자본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은 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은 높다는 거는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마진율은 하락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더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마진율이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살펴보았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